11월의 새벽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저는 차 사이드 미러에 비친 제 얼굴을 확인했어요. 블라우스 주름을 펴고 립스틱이 번지지 않았는지 점검했죠. 오늘은 새 직장 첫 출근 날이었습니다. 제 이름은 이수진, 34살이에요. 지난 8년간 중견기업 비서실에서 일했어요. 이번에 개인 비서직 제의를 받았죠. 최연희 회장님, 국내 3대 클래식 음악 재단을 운영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저택 앞에 도착했어요. 인터폰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철문이 열렸죠. 현관까지 이어진 길을 걸으며 주위를 둘러봤어요. 정원이 잘 가꿔져 있었습니다. 11월인데도 꽃들이 피어 있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고요함이 저를 감쌌습니다. 넓은 공간이었지만 생기가 느껴지지 않았어요. 복도를 따라 걸었습니다. 대리석 바닥에 제 구두 소리만 울렸어요. 거실로 들어서는 순간 제 시선이 한 곳에 꽂혔습니다. 유리 진열장 안에 바이올린이 놓여 있었어요. 오래된 악기였습니다. 호박색 광택이 아침 햇살을 받아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죠. 이상했어요. 그냥 악기일 뿐인데 제 발이 그쪽으로 움직였습니다. 가슴속에서 뭔가가 두근거렸어요. 처음 오시는 분이죠?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앞치마를 두른 중년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네, 오늘부터 비서로 일하게 됐습니다. 이수진이라고 해요. 반가워요. 전 김말자예요. 여기서 가사일 돕고 있어요. 말자 씨가 제가 보던 쪽을 힐끔 봤어요. 저 바이올린요? 신기하죠? 처음 오는 분들마다 꼭 저 앞에서 발이 묶이더라고요. 오래된 것 같은데 상태가 정말 좋네요. 회장님이 매일 직접 관리하세요. 우리는 건드리지도 못해요. 진열장 문도 회장님만 여실 수 있고요. 말자 씨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저건요, 이 집의 성역 같은 거예요. 눈으로만 봐야 해요. 왜 그렇게까지 엄격할까요? 궁금했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2층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우아하면서도 무거운 발걸음이었죠. 최연희 회장님이 계단을 내려오셨습니다. 60대 초반으로 보였어요. 은발을 단정하게 묶으셨고 눈빛은 날카로우면서도 어딘가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습니다. 회장님이 거실에 들어서다가 저를 발견했어요. 그 순간 회장님의 얼굴에 미세한 변화가 스쳤습니다. 놀람 같기도 하고 당황 같기도 한 표정이었죠. 하지만 금세 평소의 차가운 얼굴로 돌아왔어요. 이수진입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저는 허리를 곧게 펴고 인사했어요. 회장님이 제 이름을 되뇌었습니다. 수진 씨라. 제 얼굴을 잠시 바라보셨어요. 그 시선에 뭔가 무거운 감정이 실려 있었습니다. 일정 확인했나요? 회장님이 화제를 바꿨습니다. 네, 오전 재단 이사회, 오후 음악원 방문 일정 확인했습니다. 출발하죠. 차에 시동을 걸고 백미러를 조정했습니다. 회장님은 뒷좌석에 앉아 태블릿을 보고 계셨어요. 강남 재단 본부로. 알겠습니다. 조용히 차가 출발했어요. 신호등에 멈췄을 때 회장님이 불쑥 물었어요. 비서 경력이 어떻게 되나요? 8년 됐습니다, 회장님. 어디서 일했나요? 중소제약회사 임원비서실에 있었습니다. 회장님은 더 묻지 않으셨어요. 다시 태블릿에 집중하셨죠. 라디오에서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바이올린 협주곡이었어요. 순간 제 손가락이 핸들 위에서 까딱거렸습니다. 리듬을 타고 있었죠. 자신도 모르게 나온 행동이었어요. 백미러로 회장님을 봤을 때 회장님이 제 손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 눈빛이 이상했어요. 무언가를 확인하려는 듯한 표정이었죠. 재단에 도착했습니다. 회장님이 먼저 내리셨어요. 오후 3시에 데리러 오세요.
그 전에 집에 들러서 서류 가방 좀 가져와요. 서재 책상 위에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저택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저택에 도착해서 조심스럽게 들어갔어요. 집안이 조용했습니다. 거실을 지나 서재로 갔습니다. 책상 위에 검은색 서류 가방이 놓여 있었어요. 가방을 들려는 순간 책상 위 액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오래된 사진이었어요. 젊은 시절의 회장님과 어린 여자아이, 그리고 남자아이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죠. 여자아이는 작은 바이올린을 들고 있었습니다. 5살쯤 되어 보였어요. 남자아이는 7살쯤. 행복한 가족 사진이었어요. 밖으로 나오는데 현관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말자 씨, 어머니 계세요? 남자 목소리였어요. 거실로 들어가니 잘 차려입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30대 후반쯤 되어 보였어요. 아, 새로 오신 분이시죠? 저는 최민준입니다. 회장님 아드님이에요. 이수진입니다. 오늘부터 비서로 일하게 됐어요. 민준 씨가 악수를 청했어요. 저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수진 씨. 저도요. 민준 씨는 편안하게 웃었어요. 의심하는 기색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냥 새로운 비서를 맞이하는 평범한 태도였죠. 어머니가 까다로우신 편인데 잘 부탁드려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준 씨가 2층으로 올라갔어요. 저는 인사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오후 3시 재단으로 회장님을 모시러 갔습니다. 서류 가방 가져왔나요? 네, 뒷좌석에 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신호등에 멈췄을 때 회장님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수진 씨, 어디서 자랐어요?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습니다. 할머니 손에서 자랐습니다. 부모님은요? 모릅니다. 할머니가 저를 키우셨어요. 회장님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몇 살 때부터요? 5살 때부터요. 그 전 기억은 거의 없어요. 차 안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백미러로 회장님을 봤어요. 회장님이 창밖을 보고 계셨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어요. 혹시 회장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수진 씨, 목 뒤에 점이 있나요? 이상한 질문이었습니다. 네, 작은 게 2개 있어요. 어릴 때부터요. 회장님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어요. 백미러로 봤을 때 회장님이 눈을 감고 계셨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그냥 궁금해서요. 하지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저택에 도착했을 때 현관에 민준 씨가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민준 씨가 차 문을 열어드렸어요. 평소처럼 다정하게요. 수진 씨도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퇴근하는 길, 오늘 있었던 일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바이올린을 보는 순간 느꼈던 이상한 끌림. 회장님의 흔들리는 눈빛. 목 뒤점을 묻는 이상한 질문. 뭔가 이 집에는 비밀이 있었어요. 저는 어릴 적 기억이 없어요. 5살 이전의 일은 거의 기억나지 않습니다.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놀이공원 근처에서 우는 저를 발견했다고요. 부모를 찾을 수 없었다고요. 그래서 할머니가 저를 키우셨죠. 30년 동안요. 저는 누구일까요? 왜 부모님은 저를 찾지 않았을까요? 아니, 찾지 못한 걸까요? 그날 밤 저는 꿈을 꿨어요. 어린 저였습니다. 놀이공원에 있었어요. 손을 잡고 걷고 있었죠. 엄마, 저기 봐요. 제가 소리쳤어요. 그런데 손을 놓는 순간 엄마가 사라졌습니다. 엄마, 엄마. 소리쳤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사람들만 가득했습니다. 무서웠어요. 그때 누군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 아가. 엄마 찾아줄게.
따뜻한 목소리였어요. 꿈에서 깼을 때 제 얼굴이 눈물로 젖어 있었습니다. 그게 기억일까요? 아니면 그냥 꿈일까요? 확신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내일부터 뭔가 달라질 거라는 것. 제 인생이 바뀔 거라는 것.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회장님 일정에 맞춰 매일 차를 운전했어요. 재단 이사회, 음악원 방문, 후원자 미팅. 회장님은 바쁜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회장님이 자꾸 저를 보셨습니다. 백미러에 비친 제 얼굴을, 운전하는 제 손을, 차에서 내릴 때 제 뒷모습을요. 처음엔 제가 잘못하는 게 있나 싶었어요. 하지만 지적하시는 건 없었습니다. 그냥 보고 계셨어요.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회장님이 서재로 저를 부르셨어요. 앉으세요, 수진 씨.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회장님이 맞은편에 앉으셨어요. 수진 씨는 생일이 언제예요?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습니다. 3월 20일입니다. 회장님의 손이 떨렸어요. 3월 20일. 회장님이 작게 되뇌셨습니다. 혹시 그날이 진짜 생일인가요? 아니면 할머니가 정해주신 날이에요. 제가 발견된 날이라고요. 회장님이 눈을 감으셨습니다. 한참을요. 회장님,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하지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회장님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제 딸도 3월 20일이 생일이었어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그날 5살 생일이라고 놀이공원에 갔다가 회장님이 말을 잇지 못하셨어요. 잃어버렸어요. 30년 전에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름은 유진이었어요. 최유진. 유진이요. 저는 수진인데요. 수진 씨랑 이름이 비슷하네요. 회장님이 쓸쓸하게 웃으셨어요. 그래서 처음 봤을 때 놀랐나 봐요. 이름도 비슷하고 나이도 딱 맞고. 저는 아니에요. 회장님이 고개를 저었어요. 이름이 다르잖아요. 유진이와 수진이는 달라요. 하지만 회장님의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회장님은 더 자주 저를 보셨어요. 제가 차를 마실 때 컵을 잡는 방식을요. 제가 걸을 때 걸음걸이를요. 제가 웃을 때 웃는 모습을요. 마치 누군가를 찾는 것처럼요.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재단에서 회의가 끝나고 차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회장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수진 씨, 할머니는 어떤 분이세요? 좋은 분이세요. 평생 저를 키워주셨어요. 지금도 함께 사세요? 네, 은평구 작은 빌라에서요. 회장님이 잠시 침묵하셨어요. 힘들지 않았어요? 할머니 혼자 키우시면서. 네, 쉽진 않으셨을 거예요. 할머니가 여러 일을 하셨거든요. 어떤 일을요? 분식집, 식당, 청소일. 저를 대학까지 보내려고 많이 애쓰셨어요. 회장님이 눈물을 닦으셨어요. 훌륭한 분이시네요. 네, 정말이요. 차 안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택에 도착했을 때 민준 씨가 밖에서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저를 보더니 손을 들어 인사했습니다. 여전히 편안한 미소였어요. 어머니, 오셨어요? 수진 씨도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민준 씨는 여전히 저를 의심하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그냥 어머니의 비서로만 대했어요. 그날 밤 저는 할머니와 통화했어요. 할머니, 그래, 수진아. 일은 잘 되고 있니? 네, 잘 되고 있어요. 그런데 왜 무슨 일이야? 할머니, 30년 전 일 좀 더 물어봐도 돼요? 할머니가 잠시 침묵하셨어요. 그래, 물어봐. 할머니가 저를 발견했을 때 정말 아무도 안 찾았어요? 있었지.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누가요? 여자분이었어. 울면서 딸을 찾아다니더라. 5살짜리. 그 사람이. 근데 경찰한테 물어보니까 그분 딸이랑 너랑 옷이 달랐대. 그분 딸은 분홍색 원피스였는데 넌 노란 티셔츠였다고 했어. 그래서요? 그래서 다른 아이라고 생각했지. 그분은 계속 찾아다니시고 나는 너를 데려온 거야. 그분, 혹시 이름이? 몰라. 경찰도 그냥 실종 아동 부모라고만 했어.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분홍 원피스와 노란 티셔츠, 옷이 달랐다는 이유로 다른 아이라고 판단했다니요. 그런데 제 꿈에서는 옷을 갈아입힌 사람이 있었어요. 조용히 해. 안 그러면 엄마 못 봐. 그 목소리가 자꾸 떠올랐습니다. 며칠이 더 지났어요. 회장님은 여전히 저를 관찰하셨지만 뭔가 확신하지 못하시는 것 같았어요. 어느 날 오후 재단에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신호등에 멈췄을 때 회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수진 씨, 네, 회장님. 혹시 어릴 때 기억나는 게 있어요? 거의 없어요. 5살 이전은요. 혹시 놀이공원 기억은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꿈에서 본 것 같아요. 놀이공원이요. 회장님이 숨을 멈추셨어요. 어떤 꿈이었어요? 엄마 손을 잡고 있었는데 놓쳐버렸어요. 그리고 무서웠어요. 회장님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수진 씨, 회장님? 아니에요. 괜찮아요. 회장님이 고개를 돌리셨어요. 하지만 어깨가 떨리고 계셨어요. 저택에 도착했을 때 회장님이 먼저 내리셨어요. 수진 씨, 내일은 오후 일정만 있어요. 아침엔 집에서 서류 정리 좀 부탁해요. 알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저택 서재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회장님은 2층 침실에 계셨습니다. 조용한 저택이었어요. 그때 저는 거실을 지나가다가 멈춰 섰습니다. 바이올린이 보였어요. 유리 진열장 안에 놓인 그 오래된 악기가요. 왜인지 모르게 발이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진열장 앞에 섰어요. 바이올린을 자세히 봤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악기였어요. 오랜 세월의 흔적이 느껴졌지만 관리가 잘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였어요. 진열장 문이 열려 있었어요. 살짝이요. 회장님이 오늘 아침에 여셨나 봐요. 저는 천천히 손을 뻗었습니다. 바이올린을 만졌어요. 차가운 나무의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손에서 온기가 전해지는 것 같았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알던 것처럼요. 활도 보였어요. 바이올린 옆에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활을 집어들었어요. 무의식적으로요. 그리고 바이올린을 들어 올렸습니다. 턱에 괴었어요. 너무나 자연스럽게요. 활을 현에 올렸습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제 손이 무의식적으로 목 뒤로 갔습니다. 목 뒤의 점 2개를 만졌어요.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던 버릇이었어요. 긴장될 때마다 이 점을 만졌거든요. 활을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삐걱 소리가 났어요. 서툰 소리였죠. 하지만 뭔가가 떠올랐습니다. 희미한 기억의 파편이요. 유진아, 먼저 점을 만져봐. 그게 너의 행운의 점이야. 정말요, 엄마? 그래, 그럼 잘할 수 있어. 기억일까요? 아니면 꿈일까요? 저는 다시 활을 움직였어요. 이번엔 좀 더 부드러운 소리가 났습니다. 멜로디는 아니었지만 뭔가 익숙한 느낌이었어요. 수진 씨?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깜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회장님이 거실 입구에 서 계셨어요. 그리고 그 뒤에 민준 씨도 있었습니다. 2분 다 저를 보고 있었어요. 회장님은 손으로 입을 막고 계셨고요. 민준 씨는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급히 바이올린과 활을 내려놓았어요. 문이 열려 있어서 그냥 회장님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수진 씨, 지금 회장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지금 목 뒤를 만졌죠? 네. 아, 그게 연주하기 전에 목 뒤점을 만졌어요. 민준 씨가 끼어들었습니다. 목소리가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그게 제 버릇이에요. 긴장될 때마다 회장님이 주저앉으셨어요. 유진이도 똑같이 했어요. 바이올린 연주하기 전에 꼭 목 뒤점을 만졌어요. 어머니, 민준 씨가 회장님을 부축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봤어요. 이번엔 완전히 다른 눈빛이었습니다. 의심과 경계가 가득한 눈빛이었어요. 수진 씨, 설명 좀 해주시죠. 민준 씨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어떻게 우리 동생이랑 똑같은 버릇을 가지고 있는 건가요? 민준 씨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바이올린과 활을 내려놓은 제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민준아, 회장님이 소파에 앉으며 말씀하셨어요. 수진 씨 잘못이 아니야. 그냥 우연일 수도 있어. 우연이요? 민준 씨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나이도 맞고 생일도 맞고 목 뒤점도 있고 이제는 유진이랑 똑같은 버릇까지 있어요. 이게 우연이라고요? 하지만 이름이 달라. 이름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잖아요. 민준 씨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수진 씨, 솔직히 말해주세요. 우리 가족에 대해 조사했죠? 아니에요. 제가 고개를 저었어요. 저는 정말 몰랐어요. 목 뒤점 만지는 건 제가 어릴 때부터 가진 버릇이에요. 긴장될 때마다 그러거든요. 증명할 수 있어요? 어떻게 증명해요? 그냥 제 버릇인데. 민준 씨가 비웃듯 웃었어요. 그래서 더 의심스럽죠. 너무 완벽하게 들어맞잖아요. 민준아, 그만해. 회장님이 말렸어요.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30년 동안 몇 번을 당하셨어요? 하지만 이번엔 매번 그러셨잖아요. 민준 씨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나이 맞는다, 생일 맞는다, 뭐가 맞는다. 그러면서 계속 속으셨잖아요. 회장님이 눈물을 닦으셨어요. 그래도 이번엔 다른 것 같아. 다르지 않아요. 똑같아요. 민준 씨가 저를 봤습니다. 수진 씨 나가주세요. 어머니랑 얘기 좀 해야겠어요. 민준아, 어머니를 위해서예요. 저는 어쩔 수 없이 거실을 나왔습니다. 문이 닫히고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 DNA 검사하시려는 거죠? 응, 안 돼요. 왜? 또 실망하실 거예요. 또 가짜일 거예요. 민준아, 엄마 마음 알잖아. 확인하고 싶어? 그래서 30년 동안 몇 번을 확인하셨어요? 전부 가짜였잖아요. 침묵이 흘렀어요. 이번엔 진짜 같아. 왜요? 뭐가 다른데요? 모르겠어. 그냥 느낌이 그래. 느낌이요? 민준 씨가 한숨을 쉬었어요. 어머니, 제발이요. 또 상처받지 마세요. 그래도 해봐야 알잖아. 알겠어요. 하시려면 하세요. 근데 저는 믿지 않을 거예요. 발소리가 들렸어요. 민준 씨가 나올 것 같았습니다. 저는 급히 복도로 피했어요. 민준 씨가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저를 보더니 차갑게 말했어요. 수진 씨, 잠깐 밖에서 얘기 좀 할까요? 네. 저희는 저택 앞마당으로 나갔습니다. 11월에 차가운 바람이 불었어요. 민준 씨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수진 씨, 솔직하게 물어볼게요. 네. 우리 가족 재산 때문에 온 거죠? 가슴이 철렁했어요. 아니에요.
저는 그냥 비서로. 그럼 왜 하필 우리 집에 왔어요? 채용 공고 보고 지원했어요. 그게 다예요. 민준 씨가 저를 뚫어지게 쳐다봤어요. 수진 씨 나이가 34살이죠? 네. 30년 전에 우리 동생이 실종됐어요. 그때 5살이었죠. 지금 살아있다면 35살이에요. 1살 차이예요. 그것도 우연인가요? 저는 생일도 3월 20일, 우리 동생도 3월 20일생이에요. 이것도 우연이고요. 민준 씨가 한 걸음 다가왔어요. 목 뒤점 2개. 우리 동생도 똑같이 있었어요. 이것도 우연이죠? 그런데 이름이 달라요. 제가 말했어요. 저는 수진이에요. 회장님 딸은 유진이라고 하셨잖아요. 이름은 바꿀 수 있어요. 저는 바꾼 적 없어요. 태어날 때부터 이수진이에요. 증명할 수 있어요? 출생신고는 없어요. 할머니가 저를 발견했을 때 이미 이름이 수진이었대요. 민준 씨가 비웃었어요. 그것 봐요. 증명도 못하잖아요. 하지만 저는 정말 알았어요. 민준 씨가 손사래를 쳤어요. DNA 검사하면 되죠, 뭐. 그럼 확실히 알 수 있으니까. 네, 그렇게 하세요. 제가 고개를 들어 민준 씨를 봤어요. 저도 궁금해요. 제가 누군지. 민준 씨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정말 모르는 거예요? 네, 정말 몰라요. 저는 진심으로 말했어요. 5살 이전 기억이 없어요. 할머니가 저를 발견했을 때부터가 제 기억의 전부예요. 민준 씨가 한참 저를 쳐다보다가 돌아섰어요. 검사 결과 나오면 보죠. 그날 저는 일찍 퇴근했어요. 집으로 가는 길,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제가 정말 회장님의 딸일까요? 30년 전 잃어버린 최유진이 저일까요? 아니면 그냥 우연의 일치일까요? 할머니께 전화했어요. 할머니, 왜 수진아? 무슨 일이야? 할머니, 제가 혹시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혹시 뭐, 제가 혹시 다른 사람의 딸일 수도 있을까요? 할머니가 잠시 침묵하셨어요. 그 집 회장님 말이니? 할머니도 느끼셨어요? 나이도 맞고, 날짜도 맞고, 혹시나 맞나 싶긴 했어. 그럼 저는, 하지만 확실한 건 없어.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수진아, 내가 내 딸인 건 변하지 않아. 30년을 키웠잖아. 할머니, 검사하려면 해봐. 근데 결과가 어떻든 넌 내 손녀야. 눈물이 났어요. 고마워요, 할머니. 울지 마. 넌 어디 가도 내 딸이야.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을 울었어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회장님께서 DNA 검사를 제안하셨어요. 수진 씨, 검사해 볼까요? 네, 좋아요. 저희는 병원에 갔습니다. 민준 씨도 함께였어요. 검사는 간단했어요. 구강 점막 채취만 하면 됐습니다. 결과는 일주일 후에 나옵니다. 의사가 말했어요. 일주일. 그 일주일이 정말 길게 느껴졌습니다. 회장님은 저를 여전히 따뜻하게 대해주셨어요. 수진 씨, 힘들죠? 괜찮아요. 결과가 어떻든 고마워요. 이렇게 기회를 줘서. 하지만 민준 씨는 달랐어요. 저를 볼 때마다 차갑게 쳐다봤습니다. 어느 날 민준 씨가 사무실로 저를 불렀어요. 수진 씨, 앉으세요. 저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할머니가 어떻게 사세요? 네, 경제적으로요. 힘드시죠? 그렇게 여유롭진 않으세요. 빚은 없어요? 왜 그런 걸 물으시는데요? 민준 씨가 서류 한 장을 내밀었어요. 이것 좀 보세요. 서류를 봤습니다. 제 이름으로 된 대출 내역이었어요. 이게 수진 씨가 2천만 원 대출 받으셨더라고요.
1년 전에. 알고 있어요. 할머니 수술비 때문에. 아직도 다 못 갚으셨죠? 민준 씨가 비웃듯 웃었어요. 그러니까 돈이 필요한 거겠죠. 그건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럼 우리 집에 왜 왔어요? 비서로 일하러 왔다니까요. 제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저희가 돈이 필요한 건 맞아요. 하지만 사기치러 온 게 아니에요. 증명해 보세요. 어떻게 증명해요? DNA 검사 결과로 증명되겠죠. 민준 씨가 일어섰어요. 만약 가짜로 나오면 사기죄로 고소할 거예요. 저는 사기 안 쳤어요. 그건 결과 보고 판단하죠. 민준 씨가 나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만약 검사 결과가 음성이라면? 그럼 저는 사기꾼이 되는 건가요? 하지만 저는 정말 모르는데요. 아무것도 꾸미지 않았는데요. 일주일이 지나갔습니다. 그동안 민준 씨는 저를 더 차갑게 대했어요. 회장님께도 뭔가 말씀하신 것 같았습니다. 수진 씨, 혹시 대출 때문에 힘들어요? 회장님이 조심스럽게 물으셨어요. 민준이한테 들었어요. 할머니 수술비라고. 네, 조금요.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말해요. 괜찮아요, 회장님. 하지만 회장님의 눈빛에도 약간의 의심이 보였어요. 민준 씨가 뭐라고 말씀드린 걸까요? 결과 발표일이 다가왔습니다. 그 전날 밤 민준은 사무실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책상 위에는 사설 탐정 보고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수진 34세, 5세 이전 기억 없음. 할머니 정은심이 30년간 양육. 특이사항 깨끗함. 점거 없음. 비두에 특별한 문제 없음. 민준이 보고서를 내려놓았어요. 이상하게 깨끗해. 보통 사기꾼이라면 뭔가 흔적이 있을 텐데요. 하지만 이수진은 너무 깨끗했습니다. 혹시 민준의 가슴이 철렁했어요. 혹시 진짜일까? 아니야. 민준은 고개를 저었어요. 진짜일 리 없어. 30년 동안 이렇게 많은 우연이 겹칠 수는 없어. 하지만 불안했습니다. 만약 진짜라면? 그럼 자신은 30년 만에 돌아온 동생을 내쫓으려 한 나쁜 오빠가 되는 건가요? 민주는 창밖을 봤어요. 내일이면 알겠지.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검사 결과 나왔습니다. 오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회장님과 저, 그리고 민준 씨가 함께 병원으로 갔습니다. 차 안은 조용했어요.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봉투를 들고 계셨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세 사람 모두 숨을 죽였어요. 먼저 보시겠어요? 아니면 제가 말씀드릴까요? 회장님이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어요. 천천히 뜯었습니다. 종이를 꺼냈어요. 그리고 읽었습니다. 회장님의 손이 떨렸어요. 종이를 떨어뜨렸습니다. 어머니, 민준 씨가 종이를 주었어요. 읽었습니다. 민준 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이게, 저도 봤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모녀관계 확률 99.99%. 종이에 적힌 글자가 흔들렸어요. 아니, 제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회장님이 주저앉으셨어요. 유진아. 네, 유진아. 회장님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민준 씨는 멍하니 서 있었어요. 종이를 붙잡은 채로요. 어떻게, 이럴 수가. 의사 선생님이 조용히 말했어요. 축하드립니다. 확실히 모녀 관계가 맞습니다. 저는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어요. 그냥 눈물만 났습니다. 회장님이 저를 안았어요. 유진아, 내 딸. 30년 만에
저는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저는 정말 최유진이었던 걸까요? 30년 전 잃어버린 그 아이가 저였던 걸까요? 회장님이 제 얼굴을 쓰다듬었어요. 닮았어. 정말 닮았어. 어떻게 몰랐을까? 민준 씨가 뒤돌아섰습니다. 잠깐 밖에 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병원 밖으로 나갔어요. 회장님과 저는 한참을 안고 울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조용히 나가주셨어요. 엄마. 제 입에서 그 말이 나왔어요.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회장님이 더 세게 저를 안았습니다. 그래, 그래야지. 넌 내 딸이야. 30년 만에 재회였어요. 한참 후 우리는 병원을 나왔습니다. 민준 씨가 주차장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어요. 민준아. 회장님이 불렀어요. 민준 씨가 담배를 끄고 우리를 봤습니다. 표정이 복잡했어요. 차 타세요. 차에 탔습니다. 민준 씨가 운전석에, 회장님과 저는 뒷좌석에 앉았어요.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회장님이 제 손을 꼭 잡고 계셨어요. 저택에 도착했을 때 민준 씨가 먼저 내렸어요. 먼저 들어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회장님이 한숨을 쉬었어요. 민준이가 힘들겠지. 제 잘못인가요? 아니야. 아무 잘못도 없어. 회장님이 제 손을 두 손으로 감쌌어요. 30년 동안 민준이 혼자였어. 아빠도 일찍 돌아가시고 동생도 없어지고. 그래서 민준이가 이 집안을 다 떠맡았어. 회사도 나도. 회장님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이제 내가 돌아왔으니까 민준이가 혼란스러울 거야. 저도 이해했어요. 30년 만에 갑자기 동생이 나타났으니까요. 그날 저녁 저는 할머니께 전화했어요. 할머니, 수진아, 결과 어떻게 됐니? 할머니, 저, 진짜였어요. 할머니가 한참 침묵하셨어요. 그랬구나. 할머니, 저 어떡해요? 뭘 어떡해? 저는 할머니 딸인데, 회장님 딸이기도 하고. 수진아, 할머니의 목소리가 따뜻했어요. 넌 두 엄마를 가진 거야. 날 낳아준 엄마랑 날 키워준 엄마. 할머니, 나는 괜찮아. 내가 행복하면 돼. 저 할머니 떠나지 않아요. 그래, 고마워. 근데 수진아. 네. 가끔은 회장님 곁에도 있어줘. 30년을 기다리셨잖아. 눈물이 났어요. 네, 할머니. 다음 날부터 저는 저택에 더 자주 머물렀어요. 회장님이 원하셨거든요. 유진아, 아니. 수진아. 회장님이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불러야 할지 모르겠네. 수진이라고 불러주세요. 30년간 그 이름이었으니까요. 그래, 수진아. 우리는 천천히 가족이 되어갔습니다. 회장님과 차를 마시며 이야기하고 함께 식사하고 30년간 못했던 얘기들을 나눴어요. 하지만 민준 씨는 달랐어요. 저를 피했습니다. 마주치면 인사만 하고 지나갔어요.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민준 씨가 늦게 들어왔어요. 술 냄새가 났습니다. 거실에서 회장님과 차를 마시던 저를 봤어요. 또 있네요. 민준 씨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민준아, 뭐 사실이잖아요. 요즘 매일 여기 있잖아요. 민준 씨가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회장님이 한숨을 쉬었어요. 미안해, 수진아. 민준이가 요즘 힘들어해. 괜찮아요. 이해해요. 하지만 가슴이 아팠어요. 며칠 후 저는 민준 씨와 마주쳤습니다. 복도에서였어요. 민준 씨, 제가 뭘 잘못한 건가요? 민준 씨가 멈춰 섰어요. 잘못한 거 없어요. 그럼 왜 이러세요? 이러긴 뭘 이래요? 민준 씨가 저를 봤습니다.
수진 씨 잘못 없어요. 그냥 제가 적응이 안 될 뿐이에요. 30년 동안 혼자였거든요. 저 혼자 어머니 지키고 회사 키우고 다 혼자 했어요. 민준 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근데 갑자기 동생이 나타났어요. 30년 만에. 그것도 DNA 검사로 증명까지 되고. 죄송해요. 사과할 필요 없어요. 민준 씨가 쓸쓸하게 웃었어요. 수진 씨는 아무 잘못도 없어요. 그냥 제가 받아들이기 힘든 거예요. 시간이 필요하시겠죠? 네. 민준 씨가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복도에 서서 한참을 생각했어요. 민준 씨 입장에서는 당연하겠죠. 30년간 혼자였는데 갑자기 동생이 나타났으니까요. 며칠이 더 지났어요. 어느 날 밤 민주는 서재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회사 서류들이 쌓여 있었어요. 그런데 집중이 안 됐습니다. 자꾸 수진 생각이 났어요. 거실에서 어머니와 웃으며 대화하는 수진. 바이올린을 서툴게 연주하는 수진. 오빠라고 부르던 수진. 민주는 고개를 흔들었어요. 왜 이러지? 처음엔 의심했습니다. 사기꾼이라고 생각했죠. DNA 검사 결과가 나왔을 때도 믿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확실했습니다. 수지는 진짜 동생이에요. 30년 전 잃어버린 최유진이었습니다. 그럼 나는 왜 이렇게 힘들지? 민준이 중얼거렸어요. 재산 때문일까요? 아니, 그것만은 아니었어요. 사실은 외로웠습니다. 30년 동안 혼자였어요. 동생도 없이, 친구도 없이 어머니만 지키며 살았습니다. 그게 자신의 역할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어머니는 동생만 보세요. 당연하죠. 30년 만에 찾은 딸이니까요. 하지만 민주는 외로웠습니다. 어머니한테 말할 수도 없고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들어오세요. 문이 열렸습니다. 수진이 서 있었어요. 민준 씨, 늦은 시간에 죄송해요. 무슨 일이에요? 그냥 이야기하고 싶어서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의자에 앉았어요. 민준 씨, 미안해요. 뭐가요? 제가 돌아와서 민준 씨가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서요. 민준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저도 혼란스러워요. 34년을 이수진으로 살았는데 갑자기 최유진이 됐어요. 할머니는 제 엄마고 회장님도 제 엄마고 민준 씨는 제 오빠고. 수진이 웃었어요. 쓸쓸하게요. 가족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30년 동안 할머니밖에 없었거든요. 민준이 수진을 봤어요. 처음으로 제대로 본 것 같았습니다. 34년을 이수진으로 산 여자. 갑자기 최유진이 된 여자. 혼란스러워하는 여자. 수진 씨도 힘들겠네요. 네, 조금요. 수진이 고개를 들었어요. 그래서 부탁이 있어요. 뭔데요? 천천히 가족이 되면 안 될까요? 급하게 하지 말고요. 민준이 놀랐어요. 제 말은요, 저도 적응 시간이 필요하고 민준 씨도 필요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천천히 해요. 억지로 오빠 동생 하지 말고 그냥 친구처럼. 민준이 한참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요. 그렇게 하죠. 고마워요. 수진이 일어섰어요. 그럼 이만 들어갈게요. 늦은 시간에 방해해서 죄송해요. 수진 씨, 문을 나가려던 수진이 돌아봤어요. 제가 너무 차갑게 대했죠? 아니에요. 미안해요. 제가 받아들이기 힘들어서. 괜찮아요. 이해해요. 수진이 웃었어요. 따뜻하게요. 천천히 해요, 민준 씨. 우린 시간 많잖아요. 수진이 나갔습니다. 민주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천천히. 그래, 천천히 하면 되지. 그날 밤 민주는 처음으로 편하게 잠들었어요. 다음 날부터 민준의 태도가 조금씩 변했습니다. 수진을 마주치면 인사했어요. 간단한 대화도 나눴고요. 수진 씨, 커피 드실래요? 네, 감사합니다. 어머니는 요즘 어떠세요? 좋아 보이세요. 많이 밝아지셨어요. 그렇군요. 어색했지만 나쁘지 않았어요. 회장님도 그 변화를 느끼셨나 봐요. 민준아, 요즘 좋아 보인다. 그래요? 응. 수진이랑 사이도 좀 나아진 것 같고. 천천히 하려고요. 그래, 천천히 하면 돼. 서두를 필요 없어. 회장님이 민준의 손을 잡았어요. 민준아, 내가 30년 동안 혼자 힘들었을 거 알아. 고마워. 어머니, 이제 동생도 돌아왔으니까 조금은 짐을 내려놔도 돼. 민준이 눈물을 참았어요. 네. 그렇게 우리는 천천히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할머니 집에서 살았어요. 하지만 주말에는 저택에 가서 회장님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천천히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회장님이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수진아, 할머니 좀 뵙고 싶은데 괜찮을까? 저는 놀랐어요. 할머니를요? 응. 30년 동안 널 키워주신 분이잖아. 인사드리고 싶어. 가슴이 뭉클했어요. 할머니께 여쭤볼게요. 그날 저녁 할머니께 전화했어요. 할머니, 회장님이 뵙고 싶대요. 할머니가 잠시 침묵하셨어요. 그러시구나. 할머니, 괜찮으세요? 괜찮지 뭐. 만나야지. 언제가 좋으세요? 회장님 편한 시간에 맞추렴. 다음 주 일요일로 정했습니다. 그날이 다가올수록 긴장됐어요. 제 두 엄마가 만나시는 날이었으니까요. 일요일 오후 저는 할머니를 모시고 저택으로 갔습니다. 할머니는 깨끗한 옷을 입으셨어요. 머리도 단정하게 빗으셨고요. 할머니, 긴장하세요? 아니, 뭘. 하지만 할머니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저택 앞에 도착했습니다. 철문이 열렸어요. 정원을 지나 현관으로 갔습니다. 회장님이 직접 문을 열어주셨어요. 두 분이 서로를 봤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안녕하세요. 할머니가 먼저 인사했어요. 어서 오세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회장님이 할머니를 맞이했습니다. 거실로 들어갔어요. 민준 씨도 와 있었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저는 최민준입니다. 민준 씨가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그래, 반갑구나. 할머니가 의자에 앉으셨어요. 회장님이 맞은편에 앉으셨고요. 저는 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어디 앉아야 할지 몰라서요. 수진아, 앉아. 할머니가 옆자리를 가리켰어요. 말자 씨가 차를 가져다 주셨습니다. 조용했어요.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회장님이 먼저 입을 여셨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30년 동안 제 딸을 키워주셔서요. 할머니가 차를 한 모금 마셨어요. 당연한 일했어요. 당연하지 않아요. 회장님이 고개를 숙였어요. 제가 잃어버린 아이를 어머님이 찾아주시고 키워주시고 울지 마세요. 할머니가 손수건을 건넸어요. 수진이가 행복하면 됐어요. 회장님이 눈물을 닦으셨어요. 어떻게 발견하셨어요? 할머니가 30년 전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놀이공원 근처 분식집에서 퇴근하던 길, 울고 있던 저를 발견한 것, 경찰에 신고했지만 부모를 찾지 못한 것. 그때 회장님도 거기 계셨죠? 할머니가 물었어요. 네.
저도 미친 듯이 찾아다녔어요. 온 놀이공원을 뒤졌죠. 회장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방송도 하고 CCTV도 확인하고 경찰도 부르고 근데 못 찾았어요. 경찰이 물어보더라고요. 딸이 뭐 입고 있었냐고. 분홍색 원피스요. 제가 아침에 직접 입혔어요. 근데 수진이는 노란 티셔츠 입고 있었어요. 두 분이 서로를 봤습니다. 그래서 다른 아이라고 생각했어요. 회장님이 한숨을 쉬었어요. 옷만 보고 판단했어요. 바보같이. 아니에요. 할머니가 말했어요. 그땐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저도 회장님 딸이 분홍색 원피스라고 들었으니까 노란 티셔츠 입은 수진이는 다른 아이라고 생각했죠.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누군가 제 옷을 갈아입혔어요. 두 분이 저를 봤습니다. 꿈에서 봤어요. 어떤 사람이 저를 데리고 가서 옷을 갈아입혔어요. 그리고 어디론가 데려갔어요. 회장님이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유괴였구나. 우리 유진이가. 하지만 그 사람이 어디론가 버렸나 봐요. 그래서 할머니가 저를 발견하신 거고요. 할머니가 제 손을 잡았어요. 그래도 다행이야. 내가 무사했으니까. 회장님도 제 손을 잡으셨어요. 정말 다행이에요. 저는 두 손을 잡히고 있었습니다. 왼손은 할머니가, 오른손은 회장님이요. 어머님, 회장님이 할머니를 봤어요. 제가 보답하고 싶어요. 뭐든지 말씀하세요. 보답은 무슨? 할머니가 손사래를 쳤어요. 수진이가 행복하면 그게 제일 큰 보답이에요. 하지만 정그러시다면요. 할머니가 저를 봤어요. 가끔 회장님 곁에 있어줘요. 30년을 기다리셨잖아. 할머니, 나는 괜찮아. 난 30년을 같이 살았잖아. 할머니가 웃었어요. 이제 회장님도 좀 같이 계셔야지. 회장님이 고개를 숙이고 우셨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민준 씨가 조용히 자리를 떴어요.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함께 식사했어요. 할머니와 회장님, 민준 씨와 저. 이상한 가족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식사 후 할머니가 일어났어요. 이제 갈게요. 벌써요? 좀 더 계시죠? 아니에요. 늦었어요. 할머니가 가방을 챙겼어요. 할머니,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아니야, 택시 타고 갈게. 그래도 괜찮아. 할머니가 회장님께 인사했어요. 오늘 좋았어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제가 더 감사하죠. 현관까지 함께 나갔습니다. 할머니가 저를 안았어요. 수진아, 회장님 잘 모셔드려. 할머니, 나는 걱정 마. 난 잘 지낼게. 자주 올게요, 할머니. 그래, 그렇게 해. 할머니가 떠났습니다. 택시가 저택을 빠져나갔어요.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회장님이 제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훌륭한 분이세요. 네. 수진아, 너 정말 좋은 사람들한테 둘러싸여 있구나.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그랬어요. 그날 밤 저는 할머니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할머니가 거실에 앉아 계셨어요. 할머니, 오늘 고마웠어요. 뭐가? 회장님한테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요. 할머니가 웃었어요. 사실이잖아. 수진이가 행복하면 나는 괜찮아. 하지만 할머니가 외로우실 텐데. 이 할미가 그렇게 약해 보여? 할머니가 제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30년을 키웠는데 이제 좀 쉬어야지. 할머니, 농담이야. 내가 자주 오면 외롭지 않아. 자주 올게요. 매주 올게요. 그래, 그렇게 해. 다음 날부터 저는 새로운 일상을 시작했어요. 평일엔 회장님 비서로 일하고
저녁엔 할머니 집에 가고 주말엔 저택에서 회장님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바빴지만 행복했어요.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회장님이 연주실 문을 열어주셨어요. 수진아, 이제 이 방 내 거야. 30년 동안 잠겨있던 방이었어요. 먼지가 쌓여 있었지만 회장님이 깨끗이 청소해놨어요. 바이올린이 새로 놓여 있었습니다. 다시 배워볼래? 바이올린. 저, 잘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내가 어릴 때 정말 잘했거든. 회장님이 바이올린을 들어 올렸어요. 5살 때 이미 이렇게 잡을 수 있었어. 선생님이 천재라고 했지. 정말요? 그럼, 우리 유진이. 아니, 수진이는 재능이 있어. 저는 바이올린을 받았어요. 턱에 괴었습니다. 30년 만에요. 화를 들었어요. 습관적으로 목 뒤점을 만졌습니다. 회장님이 웃으셨어요. 그거 내가 어릴 때도 그랬어. 연주하기 전에 꼭 점을 만졌지. 정말요? 응. 내가 그게 내 행운의 점이야라고 말해줬거든. 기억이 떠올랐어요. 희미하지만 확실한 기억이었습니다. 엄마. 제 입에서 그 말이 나왔어요. 회장님이 저를 안았습니다. 그래, 엄마야. 네, 엄마. 저는 회장님 품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30년 만에 찾은 엄마. 30년 만에 돌아온 집. 일주일 후, 저는 바이올린 레슨을 시작했어요. 선생님이 놀라워했습니다. 처음 하시는 거 맞아요? 자세가 너무 자연스러운데요? 어릴 때 잠깐 했어요. 아, 그래서 몸이 기억하나 보네요. 레슨이 끝나고 집에서 연습했어요. 서툴렀지만 즐거웠습니다. 민준 씨가 지나가다 멈춰 섰어요. 연습 중이에요? 네, 오빠. 요즘 저는 민준 씨를 오빠라고 불렀어요. 민준 씨도 괜찮다고 했습니다. 잘하네요. 아직 멀었어요. 민준 씨가 문에 기대섰어요. 수진아. 네. 미안해. 처음에 너무 못되게 굴었지? 아니에요. 이해해요. 이제는 괜찮아. 내가 동생이라는 게. 민준 씨가 웃었어요. 사실 동생 있는 거 나쁘지 않더라. 오빠, 천천히 하자. 우리, 네, 천천히 해요. 그날 저녁 저는 할머니 집에 갔어요. 할머니께 오늘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습니다. 바이올린 레슨 시작한 것, 민준 오빠가 좋아진 것, 회장님과 보낸 시간들. 할머니, 저 행복해요. 그래, 다행이다. 할머니도 행복하세요? 물론이지. 할머니가 제 손을 잡았어요. 수진아, 넌 2번 태어났어. 네. 한 번은 회장님한테서 태어났고, 한 번은 내가 발견해서 다시 태어난 거야. 할머니. 그러니까 넌 운 좋은 아이야. 엄마가 둘이잖아. 저는 할머니를 안았어요. 고마워요, 할머니. 정말 고마워요. 나도 고마워. 30년 동안 함께 있어줘서 우리는 한참을 안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저는 정말 운이 좋은 사람이에요. 잃어버렸지만 다시 찾았고, 버려졌지만 다시 주어졌고, 혼자였지만 이제는 가족이 생겼으니까요. 2 엄마, 1 오빠, 그리고 저. 우리는 천천히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어요.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저는 여전히 평일은 할머니 집에서, 주말은 저택에서 보냈어요. 2 집을 오가며 사는 삶이었지만 이제는 익숙해졌습니다. 바이올린 실력도 많이 늘었어요. 처음엔 삐걱거리기만 했는데 이제는 간단한 곡을 연주할 수 있었습니다. 회장님이 제일 좋아하셨어요. 수진아, 너 정말 잘한다. 아직 멀었어요, 엄마.
이제 저는 회장님을 엄마라고 불렀어요. 자연스럽게요. 할머니는 여전히 할머니였고요. 두 엄마가 있는 게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였어요. 회장님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수진아, 다음 주 토요일에 작은 연주회를 열까 해. 연주회요? 응. 가족들이랑 가까운 사람들만 초대해서 내가 돌아온 걸 축하하는 의미로. 제가 연주해야 해요? 하고 싶으면 해. 부담 갖지 말고. 저는 고민했어요. 아직 실력이 부족한데 사람들 앞에서 연주할 수 있을까요? 그날 밤 할머니께 말씀드렸어요. 할머니, 제가 연주회에서 연주하래요. 그래, 좋잖아. 근데 떨려요. 아직 잘 못하는데. 할머니가 웃으셨어요. 수진아, 완벽하지 않아도 돼. 내 마음만 전하면 돼. 제 마음이요? 응. 30년 만에 가족을 만난 기쁨, 그걸 연주로 표현하는 거야. 할머니의 말씀이 용기를 줬어요. 알겠어요. 해볼게요. 일주일 동안 열심히 연습했습니다. 곡은 브람스의 자장가였어요. 회장님이 제가 어릴 때 제일 좋아했던 곡이라고 하셨거든요. 연주의 날이 다가왔어요. 아침부터 떨렸습니다. 저택 정원에 작은 무대가 설치됐어요. 손님들이 하나둘씩 도착했습니다. 재단 이사님들, 회장님 친구분들, 민준 오빠 친구들, 그리고 할머니도 오셨어요. 할머니, 저는 달려가 할머니를 안았어요. 와줘서 고마워요. 당연히 와야지. 우리 수진이 연주하는데. 민준 오빠가 할머니를 안내했어요. 어머님, 앞자리에 앉으세요. 고맙구나, 민준아. 회장님도 할머니 옆에 앉으셨어요. 두 분이 나란히 앉아 계신 모습이 따뜻해 보였습니다. 드디어 시간이 됐어요. 사회자가 저를 소개했습니다. 다음은 회장님의 따님 수진 씨가 바이올린 연주를 해주시겠습니다. 박수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무대로 걸어갔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다리도 떨렸고요. 바이올린을 들었습니다. 턱에 괴었어요. 활을 잡았습니다. 습관적으로 목 뒤점을 만졌어요. 회장님이 웃고 계셨어요. 할머니도요.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첫 음을 연주했어요. 브람스의 자장가가 정원에 울려 퍼졌습니다. 완벽하지 않았어요. 중간에 실수도 했고요. 하지만 제 마음을 담아 연주했습니다. 30년 동안 잃어버렸던 가족을 만난 기쁨, 두 엄마를 가진 행복, 오빠가 생긴 감사함, 모든 감정을 담아 활을 움직였어요. 마지막 음이 사라졌을 때 박수 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장님이 일어나서 박수를 치고 계셨어요. 얼굴에 눈물이 흐르고 있었지만 환하게 웃고 계셨어요. 할머니도 일어나셨어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시며 박수를 치셨습니다. 민준 오빠도 박수를 치고 있었어요. 미소를 지으며요. 저는 인사했습니다. 깊게요. 무대에서 내려왔을 때 회장님이 저를 안았어요. 수진아, 정말 잘했어. 너무 아름다웠어. 고마워요, 엄마. 할머니도 다가오셨어요. 우리 수진이 최고야. 저는 두 분을 안았습니다. 왼쪽에 회장님, 오른쪽에 할머니. 민준 오빠가 사진을 찍었어요. 예쁘게 나왔어요. 액자에서 거실에 걸어야겠다. 연주회가 끝나고 작은 파티가 열렸어요. 사람들이 저에게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수진 씨, 연주 정말 좋았어요. 30년 만에 가족을 찾으시다니 정말 기적이에요. 회장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보이더라고요. 저는 감사 인사를 했어요. 파티가 끝나갈 무렵 회장님이 모두를 모았습니다. 다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게 정말 특별한 날이에요. 회장님이 저를 보셨어요. 30년 전 잃어버린 제 딸이 돌아왔습니다.
이수진, 아니, 최유진이요.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하지만 유진이는 30년 동안 이수진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딸은 두 이름을 가졌습니다. 회장님이 할머니를 봤어요. 그리고 두 엄마도 가졌죠. 날 낳아준 엄마와 30년간 키워준 엄마. 할머니가 손을 흔들었어요. 저희 가족은 조금 특별합니다. 하지만 그게 우리의 이야기예요. 회장님이 제 손을 잡았어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다시 박수 소리가 울렸어요. 저는 가슴이 벅찼습니다. 파티가 끝나고 손님들이 하나둘씩 떠났어요. 할머니도 가시려고 하셨습니다. 할머니, 오늘 여기서 주무시고 가세요. 아니야, 집에 가야지.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민준 오빠가 말했어요. 제 차로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고맙구나, 민준아. 저도 함께 갔어요. 차 안에서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오늘 정말 좋았다. 할머니, 즐거우셨어요? 그럼, 우리 수진이 연주하는 거 보고 행복해 보이는 거 보니까 할미는 더 바랄 게 없어. 할머니, 그리고 회장님도 좋은 분이시더라. 민준이도 착하고. 민준 오빠가 웃었어요. 어머님, 감사합니다. 민준아, 수진이 잘 부탁한다. 걱정 마세요. 제가 잘 챙길게요. 할머니 집에 도착했어요. 할머니를 모시고 올라갔습니다. 할머니, 안녕히 주무세요. 그래, 너도. 조심히 들어가고. 할머니가 제 볼에 뽀뽀했어요. 사랑한다, 수진아. 저도 사랑해요, 할머니.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준 오빠가 말했어요. 수진아. 네, 오빠. 할머니 정말 좋은 분이시다. 그죠? 너 정말 운 좋은 거 알지? 네, 알아요. 민준 오빠가 웃었어요. 나도 이제 알 것 같아. 가족이 뭔지. 오빠, 처음엔 내가 돌아와서 힘들었어. 솔직히 말하면 질투도 났고. 근데 이제는 좋아. 동생 있는 게. 오빠가 제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앞으로 잘하자. 우리. 네, 오빠. 저택에 도착했을 때 회장님이 기다리고 계셨어요. 수진아, 오늘 수고했어. 아니에요. 즐거웠어요. 정말? 네.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었어요. 회장님이 저를 안았어요. 나도 그래. 30년 만에 제일 행복한 날이었어. 우리는 한참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제 방에 누워서 생각했어요. 30년 전 놀이공원에서 길을 잃은 어린아이. 두려웠을 거예요. 무서웠을 거고요. 하지만 그 아이는 운이 좋았어요. 따뜻한 할머니를 만났고 30년을 사랑받으며 자랐고 그리고 다시 엄마를 만났으니까요. 저는 두 번 태어났어요. 한 번은 회장님께, 한 번은 할머니께요. 그리고 이제 두 개의 가족이 하나가 됐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아요. 아직도 서로 어색할 때가 있고 조심스러울 때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천천히 가족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날 일요일이었어요. 저는 연주실에서 바이올린을 연습하고 있었습니다. 회장님이 문을 열고 들어오셨어요. 수진아, 잠깐 나와 볼래? 네. 거실로 나갔더니 민준 오빠도 있었어요. 뭐예요? 회장님이 서류를 하나 내밀었어요. 이게 뭐예요? 호적 정리 서류야. 저는 서류를 봤어요.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수진, 최유진 개명 신청. 엄마, 이건 내 진짜 이름으로 돌아가는 거야. 원하면. 저는 망설였어요. 하지만 저는 30년을 이수진으로 살았는데. 그래서 고민했어. 회장님이 제 손을 잡았어요. 억지로 하라는 게 아니야. 내가 원하면 그냥 이수진으로 살아도 돼. 민준 오빠가 말했어요. 나는 뭐든 좋아. 유진이든 수진이든
넌 내 동생이니까. 저는 한참 생각했어요. 이수진과 최유진. 두 이름 두 살. 엄마, 두 이름 다 쓰면 안 돼요? 응. 법적으론 최유진이지만 평소엔 이수진으로 불러주세요. 할머니도 그렇게 부르시고. 회장님이 웃으셨어요. 그것 참 좋은 생각이다. 그럼 나는 뭐라고 불러? 민준 오빠가 물었어요. 오빠는 편한 대로 불러주세요. 그럼 수진아라고 할게. 그게 더 익숙해. 좋아요, 오빠.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이제 저는 법적으로 최유진이지만 여전히 이수진이기도 했어요. 두 이름을 가진 사람, 두 엄마를 가진 딸. 그날 오후 저는 다시 연주실로 갔어요. 바이올린을 들었습니다. 연습하려고요. 하지만 문득 멈췄어요. 30년 전 이 방에서 연주하던 어린 유진이가 떠올랐습니다. 5살짜리 아이가 작은 바이올린을 들고 목뒤점을 만지며 연주하던 모습이요. 그 아이가 저였어요. 잠시 잃어버렸지만 다시 찾았어요. 가족도, 집도, 그리고 바이올린도. 저는 활을 들었어요. 목뒤점을 만졌습니다. 그리고 연주를 시작했어요. 이번엔 실수하지 않았어요. 브람스의 자장가가 연주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아름답고 따뜻하게요. 복도에서 회장님이 듣고 계셨어요. 민준 오빠도 함께요. 두 사람 모두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연주가 끝났을 때 회장님이 들어오셨어요. 수진아, 정말 잘한다. 고마워요, 엄마. 계속 연습할 거지? 네, 매일 할게요. 회장님이 저를 안았어요. 우리 딸 정말 자랑스러워. 민준 오빠도 박수를 쳤어요. 나도 자랑스러워. 우리 동생. 저는 웃었어요. 행복했습니다. 30년간 잃어버렸던 것들을 다시 찾았어요. 가족, 집, 음악, 그리고 사랑. 이제 저는 완전해졌습니다. 케이스를 열어버린 그 순간부터 시작된 이야기. 30년 만에 다시 만난 가족의 이야기. 우리의 이야기는 계속될 것입니다. 천천히 따뜻하게요.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드렸다면 앞으로도 당신의 나날에 잔잔한 위로가 될 이야기들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사연의 주인공을 위한 따뜻한 말씀도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오늘을 늘 응원합니다.